봉준호 감독의 야심작 설국열차는 프랑스 동명 만화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지만 영화의 구조와 기획은 뛰어나다. 원작의 배경은 냉전시대 군비 경쟁이지만 봉 감독은 현재 지구적 고민거리인 지구온난화로 치환해 세계적인 프레임을 동원했다. 영화는 이야기가 열차 내부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설명을 시작 화면에 활자로 처리한다. 이어서 온통 얼어붙은 도시를 배경으로 거대한 열차 한 대가 굉음을 내지르고 달린다. 첫 화면부터 어딘가 모순의 세계를 드러낸다. 모두가 정지된 죽은 세상에 유일하게 달려가는 열차의 존재는 불균형 그 자체다. 이 불균형은 영화 전체를 관통하며 이야기를 풀어가는 장치다. 열차 꼬리칸, 빙하기를 피해 살아남은 자들의 모습이 비참하다. 기차 앞칸 사람들과 달리 이들은 무임승차했다. 열차 안은 설계자 윌포드에 의해 엄격히 통제된다. 이 통제를 못 견디던 꼬리칸 사람들은 기차 맨 앞칸에 있는 엔진을 장악하는 반란을 모의한다. 이들 앞에 있는 지배자 메이슨 총리는 꼬리칸의 무임승차한 주제에 소란을 피우고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한다. 그러나 꼬리칸에는 이미 반동의 기류가 지배하고 있다. 반동은 행동으로 옮겨지고 드디어 기차의 보안 설계자 남궁민수가 등장한다. 크로놀 중독인 그는 크로놀을 2조각씩 받는 조건으로 기차 앞칸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는 반란의 조건부 동행한다. 커티스와 꼬리칸 사람들의 목표는 엔진 장악이다. 윌포드가 설계한 착취와 지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중간 전투를 끝내고 총리를 인질로 잡은 커티스에게 꼬리칸 지도자 길리엄이 묻는다. 엔진을 차지한 그 다음은 무엇이냐? 커티스는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대답한다. 앞으로 달리기만 하는 기차의 직선 구도에서는 지배와 피지배, 균형과 불균형, 앞과 끝, 질서와 무질서의 두 극단만이 존재한다. 커티스는 기차 칸막이 문이 열리면 앞으로 향할 뿐이다. 드디어 설국열차 설계자 윌포드가 있는 엔진칸 앞에 도착한다. 그는 남궁민수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남궁민수는 내가 열고 싶었던 문은 엔진 칸의 문이 아니라 기차 밖으로 나가는 문이라고 대답한다. 남궁민수는 기차로부터 탈출을 꿈꾼 것이다. 탈출, 열차에서 탈출은 죽음이다. 기차 안은 삶의 공간, 밖은 죽음의 공간이라는 등식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등식을 깨려는 사람이 정신 이상자이다. 남궁민수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커티스에게 말한다. 눈이 녹고 있어. 눈이 녹고 있다는 말은 곧 설국열차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눈이 녹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빙하기가 끝났다면 설국열차는 더 이상 달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남궁민수는 같은 문인데 저 문은 열 수 없었다면서 그동안 모아온 크로놀로 만든 폭약을 출입문에 붙이려다 윌포드 비서로부터 제압당한다. 한편 커티스는 윌포드의 초대를 받아 마주한다. 윌포드는 꼬리칸에 당신이나 엔진칸에 나나 똑같다. 기차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제 나는 늙었고 당신이 내 자리를 맡아달라고 커티스에게 말한다. 커티스와 윌포드의 대결을 기대했던 관객들은 커티스가 윌포드의 바통을 이어받아 열차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평화를 되찾고 영원히 달릴 수 있을 것인지 대반전을 상상하게 된다. 윌포드가 커티스에게 설국열차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은 이 영화를 이해하는 열쇠다. 기차는 곧 세계이고 인류이다. 윌포드의 이 말은 설국열차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그는 꼬리칸의 존재에 대해 인류 세계의 균형을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길리엄조차 열차의 질서와 균형을 위해 꼬리칸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커티스는 고민한다. 커티스의 목표는 엔진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열차의 질서를 뒤엎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누가 엔진을 장악한들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새로운 지배자인들 설국열차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가? 멈추지 않는 엔진이 과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커티스 또한 설국열차에 탑승한 마지막 인류를 구원할 그 무엇도 갖고 있지 못하다. 망설이던 커티스에게 요나가 달려와 성냥을 요구하지만 커티스는 거절한다. 요나는 투시력을 발휘해 바닥 아래 엔진 부품이 된 아이를 찾아낸다. 커티스는 엔진을 멈추고
마지막 남은 성냥개비를 남궁민수의 딸 요나에게 건넨 다음 아이를 구해낸다. 그것은 더 이상 열차를 계속해서 달리게 할 이유가 없다는 커티스의 선언이다. 그가 차지하고자 했던 엔진이 어린아이를 부품으로 삼아 작동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한 순간 그의 반동의 결과 또한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나는 다시 크로놀 뭉치를 출입문에 붙이고 성냥불을 붙인다. 문이 폭파되는 순간 질주를 멈추지 않던 열차는 때마침 쏟아져 내리는 눈사태를 맞으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결국 기차는 멈췄고 열차의 의지의 영원을 꿈꾸었던 사람들, 질서와 무질서, 균형과 불균형, 지배와 피지배, 앞과 뒤를 다투며 설국열차의 영원한 질서에 동참했던 인류의 마지막 구원은 이뤄지지 못했다. 멈춰선 기차 안, 남궁민수의 딸 요나와 커티스가 구한 꼬마아이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산산조각난 기차 바깥으로 나온 요나는 얼어 죽지 않는다. 북극곰 한 마리도 보인다. 세상은 살아있다. 영원의 세계인 줄 알았던 기차는 종말했고 바깥 세상은 빙하기가 끝나고 다시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 새로운 빙하기, 인류는 영원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인류를 태운 설국열차가 영원해야 한다는 윌포드의 기계적 설계가 이 영화의 한 축이라면 열차 속의 질서와 균형을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커티스와 꼬리칸의 반동이 다른 축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열차라고 하는 단일 공간, 직선 구조 내에서 질서이고 반동이다. 열차 안에서 엔진과 꼬리, 지배와 피지배 간 양 극단의 긴장이 고조되는 동안 영화는 서서히 열차 밖의 존재를 드러낸다. 열차의 바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남궁민수의 몫이다. 기차의 질주가 오래지 않아 끝날 것이라는 암시를 던지는 것의 감독은 매우 세심하다. 이 영화가 계급투쟁을 넘어서 보다 근원적인 인간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다. 영화는 이 암시를 뚜렷이 드러내지 않는다. 철저히 관객들을 설국 열차 안의 질서와 반동의 구조 속에 몰입하게 한다. 반전의 극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암시를 뚜렷이 한 것은 열차의 지배자 윌포드와 반동의 지도자 커티스의 대화에서다. 열차가 세계라는 윌포드의 설정은 어디까지나 열차 설계자의 관점일 뿐이다. 인류 세계와는 맞지 않다. 인간이 자유의지 없이 톱니바퀴처럼 제자리에만 존재하는 삶이란 상상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설국열차가 인류 세계와 다른 지점이다. 기차가 곧 인류 세계라는 설정은 빙하기에서 유일한 생존 공간인 설국열차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설국열차를 타는 목적은 무엇인가? 생존, 즉 삶을 위해서다. 생존 또는 삶이 해결된 다음은 무엇인가? 설국열차엔 그것이 없다. 기차가 곧 세계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엔진의 영원한 질서가 결코 인간 세계의 질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열차 내에서의 대립이나 반동이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과 닮아있게 함으로써 열차가 하나의 세계임을 믿게 만든 것은 오로지 봉준호 감독의 솜씨다. 엔진칸과 꼬리칸이 서로 반동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의 질서라는 역설. 영화는 열차 내 반동에 주목했던 관객들이 허탈에 빠질 때쯤 새로운 반동, 열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열차 밖의 세계로 열차를 세차게 몰아간다. 그것은 탈출을 꿈꿀 수 없는 설국열차의 세계 속에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이 영화의 백미다.